야권연대 어제 있었던 야권연대 협상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보신당은 무조건 야권연대에 복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런 후보들, 서울 경기 후보를 완주시키겠다는 것 때문에 야권연대 전선에서 이탈한다.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입니다. 시민사회와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규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연대 협상이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보신당이야말로 큰 나눠먹기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에 무조건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나눠먹기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나눠먹기 요구를 철회하고 무조건 야권연대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협상 내용을 보고 사실은 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서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 중랑, 민주당의 전통적인 표가치입니다. 양천, 마찬가지입니다. 광진, 현역 의원이 두 분이나 있는 곳입니다. 중구, 현역 구청장이 이탈해서 우리 당 후보를 돕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5군데 모두 이대로 가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경기도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다 민주당이 내놓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앞이 캄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고집한다고 할까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완성된 합의를 해달라. 최소한 광역단체장 승리를 위한 이 협상에서 그 합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보장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 경선 방법 정도는 합의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의 요구는 참으로 앞이 캄캄할 정도로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그야말로 최소한도의 민주대연합을 위한 합의의 보장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문제는 결국 유시민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프로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은 참여당과 유시민을 못 믿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방법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질문을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매일 말을 바꾸는 거예요. 당을 계속 바꾸고 지역을 계속 바꾸고 정책까지 매일 바꾸는데 어떻게 말을 믿겠습니까? 카멜레온처럼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말을 믿겠습니까? 대구 한다고 그랬다가 서울 가고 서울에서 봉사한다고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경기도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단일화 협상, 아까 유시민 전 장관의 방송에서 얘기는 방법은 나중에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큰 틀 합의하고 나서. 방법이야말로 큰 틀 아닙니까?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말 바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굳이 지적하지 않았지만 유시민 전 장관이 스스로 자인하고 본인에 대해서 민주제역과 민주당이 불신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못 믿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유시민 전 장관과 우리 당의 지금 유력 후보인 김진표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의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인지도 유시민 장관이 훨씬 높습니다. 지지도 김진표 최고가 높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인지도가 낮은 후보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론조사와 선거운동을 해본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유시민 후보는 한계가 있는 후보입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폭발력이 있는 후보입니다.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고 중간층을 장악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미 민주대연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서울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포기했다면 한명숙 전 총리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한명숙 전 총리 선대위원장이 되든가 아니면 대구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본인 때문에 민주대연합의 합의 자체가 지금 걸림돌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통합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분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보신당과 유시민 전 장관의 행태는 분열주의입니다. 분열주의가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열주의의 유혹을 다 철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경 사무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유승민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어제 공심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도 깊게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성희롱 문제가 공직자의 자격에서 매우 심대한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심대한 도덕적 하자가 된다는 점을 판단해서 공심위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희롱이 매우 중대한 도덕적 하자가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유승민 후보의 복당을 허용한 것은 본인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인데, 이미 그것을 일주일 만에 뒤집는 그러한 발언을 했고, 그래서 진정한 반성이 부족했다 하는 것도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중대한 이유가 되었다 하는 점을 밝힙니다.